네, 반갑습니다. 김민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침에 카톡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 기사들을 올려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좀 보여드려 보면은 우리 주식은 빌링이다 님하고 이제 LH님 그리고 이제 선사인님 등 이제 요 유가 관련 기사들을 올려줬는데 그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일단 헤드라인만 좀 살펴보면은 사우디 아람코가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한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여기 아래에는 이제 관련 이제 셰일가스를 추진하는 그 기사 내용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국제 유가가 20달러 추락 위기에 있다. 코로나 때문에 감산이 붕괴되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 좀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좀 기사 좀 읽어보면은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이제 50% 낮은 배럴당 20달러로 이제 무너질 위험이 커졌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의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감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사우디는 러시아와 감산 공조를 지속해 왔는데 요번에 위기에 따라서 러시아가 추가 감산을 반대하면서 글로벌 감산 공조는 사실상 와해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뭐 요런 내용으로 뭐 감산한다 그리고 이제 증산한다라는 건데, 사실 좀 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증산한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핵심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좀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그동안 사우디는 러시아와 감상 공조를 지속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 사우디는 이제 약간 이제 좀 미국 쪽에 가까운 우호 국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 좀 대립되는 국가죠.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공조한다라는 거는 적군과 손잡는다는 그런 좀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왜 얘네가 감산 공조를 지속했는지 이거를 먼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려 보면은, 원래 원유 생산국해서 가장 이제 과거에 했던 게 이제 산유 국가 사우디와 이제 러시아를 둘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얘네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좀 약간 대립되는 국가인데, 얘네가 이제 산유국 1, 2위를 다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유가가 이제 과거에 이제 50배럴이라던가 이제 그렇게 가격이 이제 안정되었을 때, 이제 과거 기준 그 당시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생산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수요는 정해져 있을 때, 그럼 결국에는 가격이 다운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제 재고가 많아지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네가 판매하는 그 유가가 가치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공급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우디만 러시아와 계속해서 이 석유 생산량을 늘리다가 러시아는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사우디가 갑자기 얘만 감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사우디가 이 유가를 판매하는 제품을 생산을 줄인다는 말은 지금 뭐냐면은, 유가가 가격이 이제 생산을 많이 해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감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 같이 감산하면 모르겠지만은 사우디만 감산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엔 러시아만 좋은 일 시켜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쵸? 얘는 계속해서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니까 늘리고 있는 와중에 가격까지 안정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러시아만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감산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생산량을 늘리겠다 하다가 결국엔 이런 치킨 게임이 서로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이제 같이 동시에 감산을 진행해 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코로나 위기 때문에 러시아가 감산을 반대했다라는 거는 사실 어 과거에 이런 이유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감산을 반대한다? 이거는 좀 뭔가가 좀 핵심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음 기사를 보면은 사우디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개발 본격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수년간 미국이 셰일 오일 공급량을 늘리면서 점점 이제 점유율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사우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유가 공급을. 요번에 미국은 이제 셰일가스를 계속해서 시추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원래는 이제 산유국 하면은 사우디, 러시아 이렇게 들 수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미국이 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가 시장이 끼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우디와 러시아와 이제 미국 이렇게 관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하면은 유가가 안정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잖아요. 유가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셰일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술력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시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만 좋은 꼴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감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감산을 하려면은 이 세 국가가 동시에 감산을 하면서 유가를 다시 한 번 더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미국이 과연 생산량을 줄일 의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은 지금 뭐 사우디와 러시아와는 달리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라도 좀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보다는 더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다면은 과연 좀 여기서 그냥 감산하지 않고 그냥 치킨 게임에 들어간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좀 더 자리를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감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유가에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유가에 타격을 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원유 선물들을 보면은 요번에 계속해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생산량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자 하락 종목들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첫 번째로 동성하이텍이라던가 이것도 이제 셰일가스 관련주죠. 석유화학 업체 그래서 동성하이텍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지금 마이너스 10% 빠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S오일이라던가 대표적인 석유화학 관련주죠. 네. 이런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게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장기화 지속될 것 같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시총이 상위 큰 우량주인 S오일도 마저도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량주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슈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번 하락이 그런 이번 유가에 대한 이슈가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빠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는 말은 이제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게 빠지니까 원유 선물 이제 하락 시에 떨어지는 거 말고
이제 하락 시에 올라가는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일단 원유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은, 근데 이게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은 큰 이제 변동성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돌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짝 예상이 빗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단기간에 갑자기 많이 오른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단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야기 드렸듯이 이게 과연 이전 가격대까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드렸듯이 그 새 국가가 감산을 하기 시작할 때가 될 것이고, 그 감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국가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올 때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제 원유는 이제 안정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안정화가 된다면은 결국에 요번에 주가가 빠진 이제 S-오일이나 가장 많이 빠진 이 동성하이텍,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이제 안정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이제 산유량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하는 분들은 이거를 체크를 많이 하죠. 산유량을 발표하는 시점에 변동성이 켜지기 때문에 이제 오일 선물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산유량이 발표되는 시점에는 이제 원래 잘 매매를 안 하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것도 또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물을 하지 않지만은 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원래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산유량 발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또 이제 그 다음 발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영향을 받는 게, 산유량 발표가 영향을 받는 게 이전에 예상이라는 거래요. 그죠? 예상치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얼마가 남아있다, 이제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표한 시점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예상치보다 산유량이 지금 재고량이 더 많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 혹은 반대로 더 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주가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상치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 산유량이라는 것을 이제 매주 발표하는 시점에만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각국의 이제 그런 그 재고량을 파악을 하는 게 있어서 한 번에 기록을 해가지고 수집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표에 대한 그 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발표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정확한 재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유 선물 매매하는 거는 예상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재고량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매매 방법인데, 여기서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미 이제 이런 재고량이 아니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원유가 지금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주식시장에서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매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전에 뭐를 해요?
예상 실적 발표를 하죠. 예상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를 하고 실적 발표를 하고, 그래서 실적 발표한 주가보다 실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더 잘 나가게 되는 거고, 예상치보다 안 나오면은 못 나가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실적이 종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종합치가 그 매일마다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매출을 벌어들이는데 그 매출 벌어들이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투자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1분기라는 게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인데 실제로 발표되는 시점은 5월 15일이잖아요. 5월 중순에 발표가 되는데 그 한 달 반 정도의 그 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술력이 생긴다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잡아봐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 5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그거를 보여드려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그 세계 각 지도를 찍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디를 찍냐면은 이제 원유 그 재고량을 파악하는 그 생산 시설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유가가 담겨져 있는 탱크인데 이 탱크 안에 그림자를 봐가지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 재고량이 남아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모든 그 생산 기지의 그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오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재고량 예상치 찍고, 그리고 한 주에 발표한 다음에 또 다음 주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유가에 대한 투자는 사실 좀 상당히 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근데 지고 들어가는 게임에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는 손실을 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확률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매매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투자 전략을 그 투자뷰 올려드렸던 것, 이 3월의 투자뷰에 대한 내용도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시장을 상승보다는 좀 이제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관망을 보고 있는 이유, 그러니까 조정을 본다는 거는 이제 하락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나눠지는데, 이 상승보다는 이 기간 조정과 하락 조정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관망을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제 이슈가 터지는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번에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 말고도 상당히 이런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코로나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한 부분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터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각국의 세계 경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미국 증시에 타격을 주고 우리나라의 증시에 타격을 주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매수를 말하면은 좀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현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무튼 지금 요번에 뭐 보면은 이미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오늘 하락을 좀 크게 맞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무튼 요번에도 이번 고비를 잘 넘겨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시장을 잘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투자 의견들 공유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